안녕하세요. 삼성 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폐암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훈 교수입니다. 폐암은 사실 다른 암에 비해서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암으로 요즘에 이제 췌장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제 폐암도 사실은 이제 췌장암 다음으로 예후가 안 좋은 암이고, 특히 이제 폐암은 환자가 또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년에 사망하는 환자 숫자로 놓고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1위고 우리나라도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암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예후가 안 좋은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처음 발견될 때부터 진행이 많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사기암이 이제 많은 암이 이제 폐암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조기암이라고 얘기하는 1기, 2기라 하더라도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1기, 2기, 3기에 따라서 재발률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폐암 같은 경우는 1기라 하더라도 재발률이 우리가 이제 서양 데이터로 놓고 보면 한 40%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암을 빨리 발견하는 이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도 더 잘한, 수술도 더 잘하고 이런 등등을 해가지고 1기 암 같은 경우는 한 20%, 그 다음에 2기 암 같으면 한 40%, 한 3기 암 정도 되면 이제 60%, 70%가 재발하는 아마 그런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하면 완치되는 게 이제 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폐암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재발률이 상당한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만 갖고 완전히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서, 실제로 전통적으로 항암제를 많이 썼던 암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수술이 깨끗하게 잘 됐더라도 우리 항암제를 썼는데, 기존의 항암제는 근데 쓰더라도 재발률을 정확하게 4% 낮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기 폐암이 단순히 이제 수술과 경우에 따라서 항암 치료를 하더라도 우리한테 충분히 좋은 결과를 못 보여주는 그런 암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폐암 중에서도 EGFR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암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양 데이터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충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 있는데, 서양에서는 이제 대략 한 10% 정도가 EGFR 돌연변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한 40%, 높게 보고하면 50%까지도 보고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폐암 환자들은 EGFR 돌연변이가 대단히 많다. 이게 이제 정설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중국 같은 이제 대만까지 이쪽에 있는 암 환자들은 다 폐암에서 EGFR 돌연변이 빈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다우라 연구가 이제 수술하고 나서 EGFR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한테서 우리가 항암제만 갖고 충분하게 이제 재발을 못 막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이제 연구하는 데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환자들이 더 이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략적으로 놓고 보면 수술한 환자들 중에서도 한 40 내지 50% 정도가 EGFR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우리가 타그릿을 쓰는 게 실제로 재발을 더 줄일 수 있는 치료로 현재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1B는 이름에서 보시듯이 1A, 1B가 있는데, 이제 1B가 이제 조금 종양 크기가 조금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2기, 그 다음에 임파선으로 좀 가기 시작하면 2기, 임파선 중에 조금 많이 가면 3A, 이렇게 되거든요. 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나서 EGFR 돌연변이가 발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하고 나서 항암제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의 표준 치료였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해도 되고, 그다음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항암제를 못하거나 또는 거절하거나 하시면 항암제를 안 쓰는 환자들도 포함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타그리소를 쓰느냐 또는 위약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무작위 배정이 되어 있는 3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3상 연구는 항상 이제 우리가 1차 결과 변수라는 게 있는데, 그 1차 결과 변수에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재발이 없이 우리가 생존하는 기간이 중요한 이제 1차 결과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최근에 발표돼 가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EGFR 돌연변이 환자들한테 아마 추가적인 치료 옵션이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다우라 연구는 병기는 1B, 2, 3A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EGFR 돌연변이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 1차 결과 변수는 암이 재발하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 그래서 이제 요거 영어로는 이제 우리가
디시즈 프리 서바이벌이고 한글로 정확하게 옮기자면 그 질병 재발이 없는 생존기간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그 우리가 1차 결과 변수고 그다음 조금 이제 자세하게 알기를 원하시면 자세한 정보는 정확하게는 병기가 3개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1B, 2기, 3A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1차 결과 변수는 재발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2기하고 3A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얘기하는 결과 변수가 실제로 1차 결과 변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약간 1차 결과 변수는 2기하고 3A에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기하고 3A에서 질병의 재발이나 사망 위험을 이제 감소시키는 게 83% 이제 감소됐다고 되어 있는 그게 이제 우리가 1차 결과 변수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에 근거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타그리소가 수술 후에 보조 이제 표적 치료제로 이제 허가를 받아 있는 이런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원비는 어떠냐 또 궁금하실 거고요. 우리가 원비하고 2기, 3기를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보게 되면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재발을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 재발을 감소시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원비부터 2기, 3기까지가 다 현재 이제 적응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80% 감소됐다는 말은 전체 재발이 일어나는 숫자 중에 80%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5년 동안에 예를 들면 이제 10명이 재발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5년 동안에 그러면 2명만 재발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8명이 이제 재발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재발의 입장에서는 되게 큰 데이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일반인들 보시기에도 이거는 특히 이제 아마 암에 대한 공부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구나 아마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가 아마 감이 오실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항암제가 개발이 될 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30% 정도의 위험을 감소시키면 이제 상당히 좋은 약제라고 이제 저희가 느낌을 갖는데 요거는 이제 80%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과 처음 발표될 때도 저희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와가지고요. 데이터를 듣는 순간에 탄성이 나올 정도의 아마 그런 데이터였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10명 재발 중에 2명만 재발이 되고 나머지 8명 막을 수 있다는 거는 아마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임상적인 의미가 있는 것과 통계적 의미가 있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적인 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되지만 임상적인 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 환자분을 뵐 때, 그 다음 또 환자분들 스스로도 이제 뭔가 결과가 이제 또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환자분 입장에서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아마 그런 상황이고, 그게 실제로 이제 80%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아마 이건 꽤 의미 있는 데이터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OS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단히 또 감론을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아까 EGFR 돌연변이라는 게 워낙 이제 중요한 주제고 경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전문가끼리 모여가지고도 되게 논의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상당수의 전문가가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의 전문가들이 오버럴 서바이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결국 재발되면 또 타그를 다 쓰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재발되기 전에 쓴 거와 재발되고 나서 쓴 거 효과가 결국은 이제 언젠가는 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 우리가 전체 생존 기간 오버럴 서바이벌 기간은 연장이 안 되지 않겠냐는 예측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열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게 거의 이제 위험도로 따지면 거의 50%를 감소시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50% 감소시킨다는 말은 이제 10명의 사망 중에 5명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게 나와서 다들 놀라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의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거와 실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결국 뭘까? 결국 그 전에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거는 이제 그 이전의 약제들을 경험해서 저희가 이제 유출을 했던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1세대, 2세대에 해당하는 우리가 EGFR 그 약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과연 3세대에 해당하는 타그리소는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뭐 역시 결정적인 부분은 역시 뇌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타그리소라는 약제는 처음부터 개발을 할 때 뇌전이의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고 약제 개발 방향 자체를 그렇게 개발했던 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뇌전에 대한 효과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1세대, 2세대의 어디 EGFR 약제들보다 훨씬 뛰어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폐암이 재발할 때 뇌에 제일 많이 재발이 되거든요. 결국은 아마
그 타그리소의 약제 기전 중에 그 뇌전이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아마 기존의 약제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전체 생존 기간의 그 호전이 거의 50% 낮출 수 있는 게 아마 그 부분하고 연관될 거라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항상 타그리소 그러면은 이제 그 뭐 임상기들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에는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시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오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전문가들도 당연히 그 이 아도라 스터디에서 수술하고 나서 재발, 그 다음에 생존 기간,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그 뇌전이가 얼마나 감소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당연히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서도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데이터에서는 그 뇌전이죠. 그냥 뇌전이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되는데 기존의 데이터 비슷하게 뇌전이도 80% 정도 낮추는 걸로 이제 결국 나타나서 결국은 아마 그 우리가 짐작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는 아마 맞을 가능성이 있겠다고 아마 저희 확인할 수 있는 결과고요. 그래서 뭐 정리를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재발이나 사망의 위험도도 80% 감소시켰지만 그다음 중추 신경에 대한 재발도 똑같이 한 80% 정도 감소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절반 정도는 답이 나와 있고 절반은 이제 답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절반이 답이 나와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병기별로 1기, 2기, 이제 3기가 있는데 3기 환자들에 대한 효과가 제일 좋기는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3기가 원래 재발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에서 70%까지 재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발이 오히려 더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효과가 있는 약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재발 줄이는 효과가 아주 눈에 띄게 처음부터 잘 나타나는 이제 환자분들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위험도를 80% 줄인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3기 환자는 빨리 재발이 되니까 우리가 느끼는 게 훨씬 더 이제 효과가 더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무래도 병기가 높은 환자분들한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가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병기가 낮은 환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병기가 제일 중요한 인자일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주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까 절반은 답이 없다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병기만 따지고 봤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술이 끝나고 나면 그 수술하고 나서 병리 결과라 그래가지고 그 암세포를 아주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뜯어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단히 많은 이제 기본 정보들이 더 추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추가적인 정보들까지 해서 저도 이제 대략적으로 외래에서 그걸 결정할 때 아마 최소한 한 10개에서 15가지 정도 지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설명을 드릴 때 일단 기본 데이터는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제 똑같은 3기라도 재발률이 60% 내지 70% 이제 기본이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더 안 좋은 팩터, 그 요소가 더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60, 70%가 아니고 사실은 8, 90%까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뭐 아주 이제 자신있게 이제 좀 권해드리는 쪽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처음에 60, 70%가 3기에서 기본이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다른 요소가 또 좋은 환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또 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또 한 5, 60% 또는 이제 조금 더 줄여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 요소까지 말씀드려서 이제 결정하시도록 같이 이제 도와드리고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현재로서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사들이 아마 병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고려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